나는 폐지 할머니보다 나은 걸까?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됩니다. 허리가 굽은 어르신이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리어카를 온몸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당신도 그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발걸음이 멈추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그 순간. 그날도 그랬습니다.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한 발 한 발 밀어 올리시는 할머니. 나는 아무 말 없이 수레 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밀기 시작했지요.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저 모습이 언젠가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벽부터 골목을 누빕니다. 빈 박스를 발견하면 구부러진 허리로 주워 올리지요. 뜯고 펴고 차곡차곡 쌓습니다. 수레가 넘칠 만큼 가득 실리면 이번엔 값을 조금이라도 더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 비좁은 골목을 헤집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릅니다. 몇백 원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폐지 신문지 1kg당 124.7원, 골판지는 81.5원, 반반으로 계산하면 100kg을 모아야 겨우 1만 원입니다. 100kg.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가격마저 고정이 아닙니다. 국제 펄프 시세, 국내 수요, 계절에 따라 시세는 실시간으로 출렁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상품 판매가 줄고 박스 원료로 쓰이는 폐지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장이 멈추면 폐지 값이 떨어지고 어르신 주머니도 함께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폐지를 모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빈곤층이 전국에 4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4만 2천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네 어딘가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레를 밀어드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할머니보다 나은 걸까? 운송수단만 다를 뿐 몸으로 하루를 버티는 건 똑같은데,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은 리어카로, 나는 오토바이로,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수레를 밀어드린 건 착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배달 문화가 있어서 다행이다. 오늘도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마음으로 동네를 다니며 살맹살맹 배달을 하였어요. 어디 땅 파서 100원이라도 나오나요? 달리면 달릴수록 돈이 되는 이 일이 그날따라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맘스터치한 봉지 들고 2,200원짜리 배달을 향해 가뿐하게 15단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입구 차단기에 배달통이 걸렸습니다. 초보라 속도도 없이 천천히 통과했는데 그 낮은 차단기가 배달통을 그냥 잡아챈 겁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후진으로 엉금엉금 빠져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커니 요놈 잡았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형사 콜롬보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하셨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번호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관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상대로 자비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3분의 1만 내세요. 3분의 1. 그게 20만 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200원짜리 배달을 100번 가까이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차단기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그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차단기만 보면 심장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지금도 15단지는 가지 않습니다. 차단기 사건 이후 배달 중에 몇 번이나 투덜거렸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 엘리베이터도 없네. 단가질이네. 온통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수레를 다 밀어드리고 오토바이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뭐하오? 배달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툭툭 두드리며 피식 웃으셨습니다. 나랑 똑같네. 그 한마디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랑 똑같다고? 할머니 눈에는 오토바이도 리어카도 그냥 다 같은 거였습니다. 뭔가를 싣고 어딘가를 가는 것, 용기를 내서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실례인 걸 알면서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손가락 한 개를 펼치셨습니다. 1만 원. 1만 원 안팎이시라고요? 저는 오늘 2,200원짜리 배달 포함 10건 넘게 했는데 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더니 힘들면 어때요? 오늘 밥값은 나오는데.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그날 이후로 이 말이 주문이 됐습니다. 배달이 힘든 날, 몸이 지치는 날, 괜히 서러운 날, 할머니 목소리로 이 말을 떠올립니다. 힘들면 어때요? 오늘 밥값은 나오는데? 할머니는 모르실 겁니다. 짧은 골목길 대화 한 번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됐다는 걸. 배달라이더인 나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차단기가 무서워도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생각해보면 배달이라는 일이 참 솔직한 일이에요. 달린 만큼 법니다. 쉬면 못 벌어요. 오늘 움직여 일을 해야만 새밤 자고 나면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도 그렇습니다. 주운 만큼 받습니다. 못 주우면 못 받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정직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리어카를 끌고 산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어떤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무게는 달라도 버티고 있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골목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골목을 지나칠지도 모르죠. 그때 또 마주치면 말없이 한 번 더 밀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레를 밀어드리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성공하는 시니어들의 마인드셋, 이슬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